어, 오늘, 오늘 좀 알차게 보냈는데요. 손님이 오늘은 세 팀이 옵니다. 아침 9시에 그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 그림을 한 4천만 원 정도 할부로 4천 이상 거의 한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할부로 구매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이제 선물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11시 한 40분쯤에 부산에서 한 가족이 오셨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왜 왔냐면은 이제 그 아드님이 먼저 2019년 3월에 제 그림을 신청을 했고, 그 아드님은 이제 제 오랜 독자예요. 제 책을 먼저 보셨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카톡으로 보고서 이제 그 딸이 25세 아가씨가 제 그림을 사고 싶어서 이제 같이 오겠다고 했고, 그 부모님은 이제 그 투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왔겠죠. 뭐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이제 저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걸 보러 와서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한 2시간 하고 같이 이제 제가 점심을 얻어먹고 저를 사주고 한옥마을 들렸다 이제 부산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왜냐면 그 어머님은 제가 언뜻 그 카카오톡을 그 아들이 우리 엄마를 내가 그림 사라고 설득 중이다 이러면서 카톡 내용을 보내줬는데, 카톡 내용에 금투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투자를 하고 있는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그림도 안 가져간 상태에서 일시불이나 할부를 넣고 있는 것을 이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 해서 또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뭐 유사시 원금의 2배를 주겠다 이런 그 서약서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안 했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상황들이 오늘 좀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그 어떤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던 한 신하가 왕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자, 이 체스판이었나? 아무튼 한 달 어디다가 하루는 쌀 한 톨, 그 다음날 2톨, 그 다음날 4톨 이렇게 뭐 한 달인가 40인가를 그것만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계속 제곱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마지막 날쯤 됐을 때는 전체 나라의 곡식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그 기하급수의 그 무서움에 대한 스토리죠. 또 이제 이런, 예전에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신문지를 5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그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에 살 때 보면은 신문지를 50번 접으면 저기 뭐 서울 시내 강북에서 강남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 서울을 관통하는 정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우리나라 한반도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기하급수의 무서움 때문에 신문지를 50번 접으면 달에서 지구 사이에 3분의 1을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에 그 무서움인데, 곱하기 2의 무서움이 계속 곱하기 2를 하는 거. 잠깐만, 곱하기 2가 아니지. 그거는 2, 2, 4, 4, 4, 16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렇지. 제곱하고 곱하기 2는 다르죠. 다르지. 아무튼 그게 제곱인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자꾸 막 꼬이는데, 자, 1차적으로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온 가족이 투자 상담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20호를 100만 원짜리 33개월로 20호를 샀던 거를 100호로 늘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고, 그 따님은 현재 10만 원씩 매달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데, 청약저축을 깨고 그 돈을 나한테 놓고 여력이 있으면 더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기본이고 15를 넣을 수도 있고 20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따님이. 그리고 어머님은 100호 3개를 사고 싶은데, 만약에 100개월이 너무 지루하니까 30만 원씩 100개월은 너무 지루하니까 60만 원씩 50개월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막 오간 거죠.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저에게 돈을 넣겠다라는 게 또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아마 그 따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2시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자, 쌀 한 톨 두 톨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쌀 한 톨 두 톨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그림이 향후에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차지할 어떤 그 범위, 또 가격의 총량, 또는 제 그림 하나의 단가, 저는 제 그림이 10조가 아니라 20조, 하나가 20조를 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쌀을 제곱으로 한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쌀 한 톨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쌀 한 톨을 마련하는 이 종잣돈, 이 시드머니, 이 쌀 한 톨의 어떤 그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무얼 쌀 한 톨이라고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세를 내지 않고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저는 쌀 한 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때부터 곱하기 2나 제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백종원 그 골목 식당인가 거기서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요리 도구가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요리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국자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양념은 어디 있어야 되고, 이게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실수하게 되고, 뭐를 찾다가 밥을 더 태우게 되고, 요리를 적당한 온도를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게 이사를 끝나고 이제 오늘도 뭘 하나를 하는데 이 짐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림을 3분의 1을 그리면요, 뭔가를 찾는데 3분의 2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 갔더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급하게 짐을 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한샘에서. 그러니까 한샘에서도 사실 짐이 다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걸 또 쓸어 담은 거예요. 막 박스에다가 쓸어 담아서 다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현재 제가 필요한 게 어디선가는 봤어. 지금 왜냐면 담으면서 제가 봤잖아요. 어디 담겨 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박스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거 내려가지고 또 뒤져야 돼요. 와, 이게 스트레스가, 분명히 이 공간 내에 그게 있는 걸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가, 그걸 찾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나 요리사가 자기 부엌에 세팅된 그 적절한 도구가 잘 배치된 공간을 갖는다라는 거하고, 화가가 자기 도구와 공구와 자기 이재를 그림 크기에 따라서 잘 배치되어 있는 화실을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효율성이 좋고 또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뭐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그림만 몰입하면 되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 수술할 때
메스, 뭐 하면 간호사가 탁탁탁 갖다 주잖아요. 왜 그러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찾으러 다니면은 의사가 도구를 계속 여기 뭐 환부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손만 벌리죠. 그럼 지워주잖아요. 그럼 내가 제 현재 마무리해야 되는 곳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가져오잖아요. 저도 나중에 그 의사와 그 간호사 관계처럼 저도 나중에 그런 조수가 필요하다고요. 좀 더 큰 부총 갖다 줘? 그럼 갖다 주면 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 파란색하고 연두색하고 노란색을 1대 3대 2로 섞어가지고 좀 갖다 줘. 짜가지고 갖다 줘. 그럼 제가 그걸 섞으면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게 쌀 한 톨입니다. 저는 아직 쌀 한 톨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걸 제곱 또는 곱하기 1을 할 텐데. 근데 그 쌀 한 톨의 가격이 얼마냐? 제가 얼마를 써야 되느냐? 전라북도에서 가장 싼 공장을 1000평짜리를 경매 받거나 좀 안전하고 좀 괜찮은 거 받으려면 평당 100만 원에 10억이 필요합니다. 약 15억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세팅을 하고서 더 이상 이사 갈 걱정을 안 하고 한다라는 게. 근데 제가 지금 할부로 그림 주문을 받고 있어 매달 얼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재료비하고 뭐하고 쓴 게 한 2억밖에 안 돼요. 뭐 2억 큰 돈인데 아직 저는 쌀 한 톨을 마련을 못했고 이 쌀 한 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부라는 것도 아이디어도 생각해냈고 약 지금 350명에서 400명에게 지금 할부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를 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점이 높고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쌀 한 톨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매번 과연 이 그림을 사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라고 투자 상담을 저한테 매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것도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이 눈빛을 교환하면서 대화하는 게 또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부분도 참 지금 살짝 고민되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쌀 한 톨, 두 톨, 네 톨 이렇게 제곱으로 갈 거고, 제 그림값은 지금 현재 오르는 상황이 매년 곱하기 2로 가고 있거든요. 2019년 3월, 2018년 19년 초까지 호당 5만 원, 2020년 10만 원, 지금 잠깐만. 2019년 초까지 5만 원, 2019년이 10만 원, 2020년이 20만 원. 제가 좀 숫자가 좀 헷갈리는 20만 원. 지금 20만 원, 호당 20만 원이죠. 그럼 곱하기 2로 간다면 내년에 호당 한 50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우리 그 처해삼천도 얘기한 바가 있는 그림 100개를 사기 위해서 100억을 들고 돌아다니는 컬렉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출신들이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충분히 벌어서 이제는 부동산이 돈이 안 되는구나. 그림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재산가들이 100억, 200억을 들고 괜찮은 작가들의 그림을 여러 개를 사모으는 그런 컬렉터들이 있어요. 조 단위, 10조 단위 그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거나 경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또는 물론 재산을 좀 이렇게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왜냐면, 2조 단위 이상은 금괴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컬렉터가 내년에 그림을 최소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사겠다면서 저한테 올 것 같은데 50개, 100개를 2천만 원씩에 팔아버리면 제가 거기에 들여야 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100호를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당 20만 원인데 내년에 호당 100만 원으로 올릴 거예요. 내년부터 50호가 5천만 원이고 100호가 1억이 됩니다. 자, 금방 거의 다. 예, 예. 이제 지금 오늘 세 번째 손님들이 오셨는데 약 4년 전부터 저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했던 팀, 한 10명의 팀이 있는데 제가 기린 화실 처음으로 구경하고 여기서 이제 와인 한잔 하고 또 나가서 이제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초장집이라고 돌문어가 나오는 집이 있어요. 소라도 나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저녁을 대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자, 내년부터는 호당 10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일단 국내의 전문 컬렉터 이하의 보통 사람들이 제 그림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투자 상담을 오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겠다. 그림값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 제 그림을 살려면 5천만 원이나 1억을 일시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년부터 바로. 올해만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할부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그거 없어요. 없고 내년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작년 3월에 제가 이제 10호, 20호를 100만 원에 33개월 할부를 이렇게 팔 때 약 3억 5천이 주문이 됐단 말이에요. 100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때 저한테 매일 들어오던 돈이 하루에 50만 원씩 들어왔어요. 할부금이 이렇게. 2019년 가을쯤 가니까 그게 100만 원으로 늘어나더라고. 하루에 100만 원. 2019년 말쯤 가니까 하루에 200으로 늘어나요. 지금 하루에 500씩 들어오고 있어요. 현찰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증폭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날은 하루에 막 1,500 이상씩 들어와요. 현찰이에요, 현찰이.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갑자기 중간에 제가 이제 올해 2020년에는 호당 20만 원이다 이거를 올해 이렇게 올려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 거는 제가 처음에 50으로 할까 80으로 할까 하다가 내년에 그냥 바로 100으로 올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내후년에는 또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이제 호당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호가 2억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400으로 하기 뭐 하니까 곱하기 2 하면 호당 500이 되는 거고 100호가 5억이 되는 것이죠. 내후년에는. 2022년에는. 여러분 과연 그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100호가 5억. 100호 10억에 사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에. 200호를 1000억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뭐죠? 그 그림의 컨셉과 가치죠. 스토리.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산에서 온 그 한 가족에게 사실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제 그림의 컨셉을 얘기했어요. 상대성 이론하고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이 피카소를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로 만들었다. 약 100년 전에 시작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림으로 나타내기 힘든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다. 이론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 지금 실제 쓰이고 있으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는 인터스텔라라든가 소스코드라든가 13층이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는 평행우주를 스타워즈도 나오죠. 평행우주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기 쉽지만 한 장의 그림으로 평행우주와 양자물리학의 관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건 어렵다.
한 장으로 보여준다는 건 어렵다. 그걸 제가 한 16년 동안 고민해서 결국에 결론을 내린 게 가장 오컴의 면도날처럼 압축적으로 그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관찰자를 상징하는 눈동자와 눈동자의 빅뱅이나 우주를 그리는 것이다. 또는 태양계를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 우주라는 게 평행우주, 서로 다른 눈동자에 각각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평행우주이기도 하고 관찰자 효과이기도 하고 어떤 이 그동안 그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서 고민해왔던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압축돼 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과학 이론과 철학을 딱 한 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동자의 우주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고 전기가 쫙 정말 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을 할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2006년에 그리고서 제가 내 호를 어떻게 지을까, 고용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리들로 하면서 그럼 내 그림으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고구려를 떠올렸고 고구려의 옛 이름이 고리이기 때문에 고리들이라고 제 예명을 지은 거예요. 영어는 이제 제 영상 해설란에 나와요. 영어는 코리아에 원래 코리아가 C로 시작합니다. C-O-R-E, 코어가 중심이라는 뜻이고 A는 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오리가 이건 김홍신 씨도 이걸 주장을 했죠. 가오리가 중심 국가란 뜻이고 중국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고구려예요. 원래 중국이란 이름을 좀 현재 중국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원래 중국이 고구려고 그게 이제 우리 결례죠. 그래서 영어 예명을 아직 그 고구려, 가오리라는 것이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고 있고, 중국이 동북공종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해 가고 있고, 고구려가 자기 변방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라는 뜻으로 코어 리들이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고, 리들이 수수께끼예요. 또 하나는 코어라는 것은 아주 깊은 곳의 핵심, 고갱이라는 뜻이잖아요. 핵. 그 깊은 곳의 수수께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코어 리들이에요. 제 그림이 바로 그 깊은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을, 물리학의 그 정점, 휴 에버렛의 평행우주론, 그 정점을 나타낸 그림이기 때문에 제 영어 예명을 코어 리들이라고. 왜냐면 그 평행우주나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물리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손님들이 이제 벌써 실내에 도착한 지가 지금 한 5분, 6분 지났으니까 좀 더 너무, 근데 오늘 원래 약속 시간이 6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6시 15분에는 손님 맞이를 하는 게, 15분 전에는 손님 맞이하는 게 예의인 것 같고, 와인도 좀 따드려야 되고. 여기까지 찍고요.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은 그 그림의 철학과 컨셉이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호당 100으로 올려서 100호가 1억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일시불 한 분, 만기 적금을 받아서 1600을 일시불 하신 분에 이어서 25세 아가씨가 자기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제 그림을 사기로 결정했다라는 점. 그것도 양친 부모하고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한 가족이 합의했다라는 점. 그런 정말 대단한 일이 오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코어리들.